네, 안녕하세요. 투자는 타이밍 지금 뭐 살까? 박하연입니다. 대표님 왜 안 하세요? 뭐 살까? 다시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투자는 타이밍 지금 뭐 살까? 박하윤, 우리 최승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이 특집 유튜브 6시에 하는 방송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 아시죠? 공연장에 가도 맨 마지막 순서가 가장 핫하고 가장 인기 많은 가수가 나오고 가장 좋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최승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거의 20년 동안 가장 핫한 분. 우리 최승국 대표님. 15년. 15년. 20년까지도 계속 가장 핫한 우리 최승국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니 오늘 나는 와운의 그 한경 생방송인 줄 알고 네. 정장 딱 입고 왔는데 네. 와서 보니 분위기가 아니야. 평상복 입고 나는 지금 바로 벗으셨어요. 양복 입고 그래서 벗고 지금 이거 되지도 않는 것이 몰려가지고 편안하시려고 느낌이 하는데 납니다, 대표님. 옷은 안 입고 왔고 네. 정보를 잘 주시지. 근데 왠지 네. 다 긴장 풀리네요. 진짜요? 유튜브 제가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만만하게 느껴지니까 긴장 확 풀리고 뭐 별로 뭐 대충 해도 유튜브 될거 4만 구독자 보유하고 4만 계시죠? 구독자였어요. 진짜 올해도 한 멋있다. 3년 동안 했으니까 네. 유튜브는 또 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별로 뭐 이게 신경도 안 쓰이고 생방하면 손 떨리고 막 그러거든. 근데 걱정도 안 되네. 그래요? 그럼 오늘 엄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대표님 제가 평소에 대표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살이 너무 빠지셨네요. 7kg 뺐습니다. 7kg. 8월 10일까지 이제 네. 근육 만들어 가지고 그 배용진이가 찍었는 그 하부호실에 가서 몸짱 그거요? 몸짱 찍어 가지고 그거를 1,500만 원을 걸고 못 하면 1,500만 원을 구독자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데 지금 16kg를 빼야 되는데 7kg 뺐습니다. 그럼 저는 구독자에게 1,500만 원 줬으면 좋겠다. 살을 뒤에서 찌라고요? 조금 드시고. 못 됐네. 대표님. 네. 근데 진짜 입 바른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살이 빠지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폭락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같이 힘들어 하셔서 살이 좀 빠졌나 싶기도 한데 그만큼 대표님께서 너무 마음도 넓으시잖아요. 이거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오늘 유튜브 방송인 만큼 대표님에게 나는 진짜 이거 진짜 잘한다.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만큼은 뭐 이 종목 캐기 뭐 이런 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네. 아니 제가 잘하는 거는 낚시밖에 없는데 뭐요? 낚시. 낚시? 딱 제가 유일하게 있는 취미가 술도 못 먹고 네. 골프도 못 치고 노래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으니까. 에이.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취미가 이제 낚시인데 낚시는 이제 제가 제빵소 하고 있다 보니까 주말은 제빵소 가야 되니까 낚시를 못 했어요. 그래갖고 요즘 나이가 한 10살은 더 늙어버렸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저는 대표님께서 나는 진짜 뭐 수혜주 신고가주를 잘한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주식 15년 했는데 주식은 이미 다 뛰어넘고. 15년 했는데 지금 주식 잘한다면 그거 우습잖아. 그죠? 와. 그건 뭐 후배들이 하는 거고. 네. 예. 아니 후배들은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나는 워렌 버핏이다. 화요일에는 나는 우주의 탑이다. 시황 쪽으로. 저도 초보 땐 그랬어요. 그래. 저도 막 입문할 때는 제가 세계 최고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이 표도 그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이 산주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그 과정도 다 겪어봤고 옛날에는 뭐 이 기법 하나만 나오면 이 기법이 최고다. 이거로 떼돈 번다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이 많이 부끄럽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데뷔하는 전문가들 후배분들을 이렇게 보면 나도 저 때는 열정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강아지도 이 개도 이렇게 좀 늙으면 뭐 대충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못 하겠어요. 이제는 자랑을 뭐 못 하겠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10년 1등 했으니까 네. 10년 1등 했으니까 뭐 굳이 자랑을 안 해도 자랑을 안 해도 뭐 인정을 해주겠죠. 뭐 주식 같은 거 자랑할 필요 없다. 나는 낚시 가서 낚시를 해도 뭐 해도 안 해도 주식은 뭐 그냥 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쉬더라도 돈은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된다. 낚시를 하면서도 제가 투자해 놓은 것들 물론 저는 주식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주식을 투자는 못하지만 뭐 장외기업이나 뭐 부동산이나 그런 걸 투자를 해놔놓고 너당이 기다리죠. 그게 막 잘 올라가니까 좀 그래요. 아, 그럼 오늘 이렇게 주식의 신을 모셨으니까요. 대표님 오늘 지금 뭐 살까? 같이 뭐 살까? 뭐 살까 종목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아직 많이는 안 들어오셨네요. 100명 그 정도 언저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쁜 누나. 접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감사하고 우리 대표님도 사부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저 안 볼랍니다. 왜 안 혹시나 보시나요? 제가 그 소심한 O형이라서 누군가가 좀 저한테 좀 안티성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페이스 갖고 이어가지고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딱 보는 순간에 막 호흡이 가쁘고 막 방송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부터 저만 유튜브를 해도 댓글 안 보고 전 그래서 좋은 것만 봐. 근데 제가 대표님 유튜브 가서 봤더니 다 좋은 글밖에 없던데. 간혹 가다가 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가지고 안 봐요. 안 봐. 좋은 것만 봐. 좋은 거. 알겠습니다. 저만 보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다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주식이라고 나왔네요. 저희가 진짜 주식을 금요일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뭐 살까? 무슨 할까? 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이벤트 2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너를 클릭하시면 유망주 15선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평생사고 최승욱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신고가 급등주를 찾아라. 지금 퀴즈가 나가는데요. 퀴즈도 있나요? 저희? 네, 퀴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국내 상장된 운송기업은 무엇일까요? 대표님께서 보기 읽어주시겠어요? 1번 쿠팡, 2번 시장에 대한 통운, 3번 아마존. 와 근데 어렵다. 어렵다. 진짜 문제를 제일 어렵게 내면 어렵네. 대표님 힌트 주세요. 힌트 없어요. 힌트 없어요? 알아서 맞춰라. 알아서 맞아. 힌트 없어. 지금 어려워. 문자창샵 8182번 활짝 늘어났으니까요. 여러분 힌트는 안 주셨는데요. 어렵지만 알아서 맞춰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커피 쿠폰을 30분께 무료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2주일 동안 무료로 진짜 주식을 하루에 하나씩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02-3490-4624 지금 나가고 있나요? 하단의 자막이? 네,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직접 해주시면요.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주식들 수익률이 굉장하다고 들었는데요.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3월 그 19일 반등 찍고 나서부터 네. 집중적으로 신고가 급등주를 보냈어요. 오, 그게 보냈는데 거기에 뭐 오로라니, 미스터 블루 막 이런 종목들 진짜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2주 받아가지고 당연히 수익을 났겠죠. 그걸 갖고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대표님 하셨습니다. 근데 당일 수익은 얼마 정도 제일 많이 났어요? 당일 수익이요. 네. 우리 상한가 매매를 안 하니까 미톤 같은 경우에 네. 미톤이 20% 폭락한 날 그날 해온다는 문자를 쐈잖아요. 급등 문자를 신고가 급등주 문자를 쐈는데 그 다음에 22%가 갔어요. 근데 이런 좋은 종목은 잡주가 혹은 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것보다 정말 좋은 종목.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안 되는 게 이런 건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계속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이 20%는 웬만한 종목 상한가보다 훨씬 의미가 있죠. 그런 종목들을 그럼. 무료로 2주 동안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490-4624로 전화를 해주시면 무료로 누구나 2주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참여했던 분들께는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요. 전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투자는 타이밍 지금 뭐 살까?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은 그래도 잘 올랐습니다, 대표님. 그죠? 네, 네. 잠 얘기 한 번만 짧게 할까요? 예. 뭐 오늘- 사실 네. 예, 죽다가 이번에 그 3월에 뭐 죽다가 살아난 장이 있죠. 그 뭐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고.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3월 19일 날 11% 폭락을 할 때 거기에 왜 11%나 폭락이 있냐면 뭐 잘 아다시피 뭐 반대매매 다 걸린 거죠. 미수 신용 쓰는 바람에 반대매매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매매 걸리고 바닥권에서 폭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코스닥만 45%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만. 그러면
거기서 털렸는 사람들은 두 번 중기는 일이죠. 그렇죠. 거의 막 그 사람들은 지금 한강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을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건 급락장이라도 결국은 견디면 과거의 앨런 사태 때 뭐 9.11 테러 때 또 뭐 리먼 사태 때든 많은 그런 외부 악재 때도 결국은 주가 나오고 원위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몇몇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못 견디고 투매를 한 사람들은 결국은 좀 주식이 없는 것이죠. 혹은 그걸 한목에 만회를 하려고 미술을 쓴 사람들은 견뎠어야 되는데 반대 매매가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는 날 자기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안 되고 또 급락한다고 해서 반대 매매 안 걸리려면 미수 신용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떨어질 때에는 차라리 바닥에서 투매를 할 바에는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외부 악재가 있으면 과거 우리가 리만 때도 9.11 테러도 또 IMF도 다 경험했죠. 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이 갈치마오 장세라는 유동성 장세를 만듭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부양책을 쓸 거기 때문에 시장을 믿어야죠. 정부 정책을 믿고 그래서 급락을 할 때는 어떤 사람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이 그랬어요. 3월 19일, 20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빌 밀러가 그런 얘기했죠. 자기 인생에 4번의 어떤 매수 기회가 있었다. 네. 근데 뭐 과거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었고 뭐 1차 5.18 파동 때도 그랬었고 또 신용위기 때도 위기 때가 기회였다. 그 4번의 최대 위기가 와서 그때가 최대 매수 기회였었다. 빌 밀러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5번째 매수 기회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3월 18일이었어요. 3월 18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반대 매매 걸렸거나 혹은 투매를 하고 시장을 떠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치죠. 앞으로도 꼭 시청자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외부 악재가 있을 때는 이거를 위기로 한번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언론도 너무 위기감, 코로나에 대해서도 너무 공포감. 물론 지금 150만 명이 확진자를 걸린 건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쏟아붓는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서 기다리면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거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지금도 많이 힘들잖아 사실 그죠? 힘들지만 내가 이 주식을 보물처럼 꽉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이 늪에서부터 구해 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이주열 총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주열 총재가 지금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기다리면 누군가가 아니 뭐 사부인 제가 구해줄 수도 제가 구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견디세요. 견디는 게 최고입니다. 네. 우리 뭐 학습 효과 한두 번 경험했나? 맞아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의 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45%가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가 침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뭐 이번에 이주열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거 아니냐 경기 침체는. 그러면 문제는 기업들이 1분기는 물론이고 2분기에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너무 또 막 장 좋다고 해서 또 따라가서 지금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죠. 개인들이 끌어올렸는데 가령 우리 개인들이 이 정도 오르면 정말 뭐 동학개미운동 네, 맞아요. 정말 이만큼 한번 열심히 했잖아요. 개미들이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 개미들 힘만으로 끌어올리긴 좀 한계가 있겠죠. 근데 외국기관들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뒷심이 없는 개미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한편 좀 불안하죠. 그리고 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60일선에서 지금 3일째 못 올라가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3일째 못 올라가 보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되돌림을 조금 주의를 좀 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 뭐 많으면 한 50%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어붙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는 맞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안 되는 거고요. 주식을 100% 채웠다. 만약에 100% 채운 분들은 한 30% 정도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시할 때, 올인할 때는 아니고 조금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때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견디면 된다
견디면 누군가는 근데, 구해줄 것이다. 뭐 예, 정부든 사부가 될 때 사부하고 구해주신다 하는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예. 저희를 구해주시려고 오늘 종목들 예. 많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하나씩 살펴볼까요? 엄청 많이 준비해왔는데 뭐 이거 뭐 몇 개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진짜 무슨 예. 거의 선물 폭탄급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예. 진짜 대표님 다운 게 섹터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오셨습니다. 예. 첫 번째 섹터부터 볼까요? 예. 이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이 전체적으로 항상 보면 이 회사의 가격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시가총액을 대부분 보면 현재가를 봐요. 현재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1,000원을 나든 10,000원을 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수가 몇 전지를 모르는데 그 현재가는 거래할 때 주문 넣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부 다 현재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이러고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격 우리가 보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뭐 냉장고는 한 300만 원 하고 뭐 자동차는 뭐 중형급 자동차면 뭐 3천만 원이고 뭐 대형이면 한 8천이고 대부분의 그 가격을 아는데 자기가 매매하면서 시가총액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유일한 스마트팜 회사예요. 네. 근데 얘가 원래 예상 영업이 90억이야. 원래 예상 영업이. 근데 시가총액 이번에 220억까지 떨어졌었어요. 대박이잖아요. 네. 오로라 같은 경우는 얘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네. 빌딩 가치가 1,600억입니다. 오로라가. 와. 수익 가치가 130억을 올려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번 얼마까지 떨어요? 600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였고, 네. 또 미통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을 400억을 거두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1,100억으로 있을 거예요? 결국은 1,700억까지 왔고, 다시 올라오고. 예, 오로라도 1,000억이 넘고 뭐. 이 그린플러스도 200억 대에서 지금 뭐 거의 400억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야, 미투온을 1,100억에 가만 내버려두겠나? 왜? 지금 2년 동안만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나오면 1,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한 달에 1년에 400억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3년이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220억이 떨어졌을 때 제가 회원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220억이면 20억을 넣으면 지분 10%를 확보합니다. 10%고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나면 1년에 만약 자기 몫이 그 가치가 10억씩 생겨요. 20억의 지분 만약에 10%를 확보하면 그럼 2대 주주야. 20억 사서 그린 플러스 2대 주주면 아니 뭐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고 말 안 되면 대표 해임도 하겠다 하고 하다 보면 배당도 주고 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더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물반 고기반 아니야. 고기 100%인 상황이 이번에 왔었죠. 물에 고기가 100%. 예, 고기 100%. 예, 시가총액을 가만히 보면 와 돈을 이만큼 30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 이번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대표님 근데 대표님께서 시가총액을 보실 때 적정 주가를 계산하실 때 보통 단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계산하던데 순이익은 아니고요. 영업이익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통해서 번 건 아니고 자산을 매각을 해도 순이익으로 잡혀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빚이 많았어. 근데 빚을 부채를 탕감을 했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거는 순이익으로 잡혀요. 그래서 순이익은 어제까지 적자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순이익이 400억이 500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 그것도 1년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그래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버는 게 그 회사의 어떤 존속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PR을 따질 때는 순이익을 봐요. 그래서 저는 EPS 개념의 PR을 단 한 번도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볼 일이 없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것만 본다. 이런 순이익이니까 말씀이시네요. 순이익에는 거품이 너무 많잖아요. 오류가 많고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만 보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그냥 순이익처럼 계산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네. 그럼 섹터별로 종목을 하나씩 봅시다. 그러죠. 네. 자 일단 자, 종목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편하게 자 우리가 입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놓칠 것 같아요. 저희 미모에 스태프가 출연하고 네. 있어요. 야 뭐가 이거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표님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방송에 막
스텝이 들어와도 막 되는 와 진짜 역시 자유로운 방송. 역시 유튜브 최고의 유튜브 방송. 선배님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 나왔어요? 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일단 찍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찍고. 자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양수겸장의 종목입니다. 그게 뭐예요? 양수겸장. 한 손에 장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다 좋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1분기는 물론이고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내수주고 이 종목은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해도 얘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다 비대면 사업이 있죠. 비대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PR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돈은 잘 벌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뭐 자동차나 산업재나 지금 뭐 IT나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이번에 글로벌 경기는 어쨌든 뭐 수입 수출이 아예 뭐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건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실적 시즌 되면 그때 이제 호되게 당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 종목군들은 이번에 오히려 집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서 웹툰을 보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 뭐 홈쇼핑에 결제를 하고 전자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비대면 관련한 언택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실적이 더 잘 나오니까 죽을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주가가 올라도 얘들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는 좀 그게 걱정됐거든요. 코로나19 수혜주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진단기나 뭐 마스크나 이런 종목군들 뭐 감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피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피해가 뭐 피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진단 시트도 이제 더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네. 뭐 감시 장비 같은 것들 뭐 심장 충격기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아마 수출을 많이 할 겁니다. 시장은 당분간 좀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뭐 마스크나 이런 건 좀 직접적인 종목군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 이제 시대가 옛날 같으면은 다 대면 시대다가 이제 언택트 시대로 바뀌면 그것이 갑자기 그 문화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 재택 같은 경우 그렇죠. 재택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클라우드 그 솔루션이 깔려 있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더존 비전으로 치면 전산 관리를 지금 14만 개 기업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업에 15,0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데가. 그러면 그 15,000개를 제외한 기업들은 화상회의 같은 거 솔루션 안 깔려있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평소에 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10분의 1밖에 이 기존 ERP 고객들이 클라우드까지 서비스를 받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격은 3배나 비싸요. 그냥 단순히 전사 관리를 받는 거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면 가격을 3배를 받아요. 한 명 한 명씩 각 기업들이 더 그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들이 재택근무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웹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게임이나 이런 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로 보여지고 또 영화도 넷플릭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거나 예를 들면 뭐 공장 자동화도 그렇겠죠. 옛날에는 공장에 만약에 사람 하나 걸려버리면 감염돼 버리면 공장이 스톱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 안 써. 가뜩이나 주 52 근무에도 그렇고 최저 시급도 올라서 열받아 죽겠는데 코로나까지 그래. 그럼 어떻겠어요? 공장 자동화로 다 바꿔버립니다. 산업 로봇 넣어버리고 자동화로 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공장 자동화처럼 뭐 코인테크라든가 이런 포스코 IC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또 주목을 받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트렌드가 많은 어떤 문화적 트렌드 또 비즈니스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종목들 제가 양수겸장이다 비대면 사업거리라고 소개하는 이 종목군들은 아마 일시적인 테마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꺾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비대면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또 당장 2분기 이후로 실적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전자결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망에 지나만 보면 일단 뭐 종목은 딱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매 관점에서는 네. 사실 뭐 단언할 필요는 없으니까 NH한국사이버와 KG이니시스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볼륨은 KG이니시스가 당연히 대장이죠. 근데 NH한국사이버는 어쨌든 네임밸류 자체가 세고 또 이 소액 결제 또 페이커가 워낙 또 세다 보고 또 NH는 브랜드다 보니 어떤 지명도나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NH한국사이버 결제가 나왔죠. 이번에 지금 신고가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G이니시스도 좋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선택과 집중. 그래서 NH한국사이버를 하는 것이 맞죠. 자 실제로 근데 한번 대표님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뭐 많이 올라와도 얘밖에 할 건 없으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지금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NH한국사이버는 이미 영업이익이 지난 연도에 45% 정도 성장을 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보시면 200억의 영업이익에서 지난 연도에 320억 그래서 47% 성장을 했네요. 원래는 4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성장할 건데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 온라인 결제 수요가 지금 정상적인 흐름일 때 400억을 예상한 것이고 코로나 사태로 또 예상 못한 또 특수가 있었는 것이죠.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전부 다 인터넷 결제, 소액 저도 결제를 그래요, 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00억 훨씬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는 상황인데 신고가를 찍고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3일 동안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뚝 끊어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국사이버 결제는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61선에 걸려서 61선을 못 뚫는데 NH한국사이버는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20일 61선도 깨고 5일선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강한 거죠. 전 종목 통틀어 제일 강한 종목 탑 10에 들어갈 만큼 NH한국사이버 결제는 강하고 네. 지금 비대면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도 사실상 비대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톱은 전자결제죠. 당연히 전자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고 3일 동안 음봉이 나왔고 이거는 이번 주에 이 61선에 걸려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금요일 날 주말장과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아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지금 NH한국사이버의 있던 성장성과 어떤 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건 다 기업 간의 거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G이니시스도 그렇고 한국사이버도 그렇고 쉽게 이들이 기업들과 그 많은 B2B를 계약을 한 거를 쉽게 뭐 누가 우리 전자결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 이니시스랑 지금 저희 상TV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입 장벽은 의외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실적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은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 안 되죠. 일단 뭐 1조는 무난하게 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짜요? 네. 너무 올라왔지 않나 생각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치.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는 네. 좀 건강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거 가지고 오셨죠?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래도 면역력 때문이라도 네. 실제로 면역력 증강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고 뭐 저부터도 당장 저희 부모님 좀 불안하니까 저도 뭐 홍삼도 사드렸고 이번에 여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생유산균 락토핏이 좋다고 하도 나오길래 아유, 근데 요즘에 진짜 락토핏 난리예요. 대박이에요. 그죠? SNS상으로 공구로 뭐 좀 예쁘신 분들 클릭해 보면 다 공부하고 있어요. 맞아. 거기 그 락토핏 안 하는 분이 없어. 다 해. 다 눌러보셨죠? 그럼. 그래서 락토핏이 와 정말 지난 연도에 영업이익이 120%가 나왔는데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콜라 B&H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품만 유통을 한다 네트워크로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판다고 알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콜라 B&H는 중국만 들어가면 사실 게임이 끝이죠. 지금 중앙권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원래 이 네트워크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네. 이거는 지난 연도부터 뚫으려고 했는데 뚫었으면 끝났죠.
콜마는. 근데 원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근데 중국 공장에서는 이미 콜마 BNH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라이센스만 얻으면,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네트워크 시장입니다. 아메이가 세계에서 매출의 거의 30%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데가 중국이에요. 네트워크 판매가 많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콜마는 중국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보다 시가총액이 따블이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 들어갈 것 같다. 원래. 올해. 지난년도 들어가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정부가 어쨌든 친중 정책을 많이 쓰니까 뭐 중국이 이런 거는 좀 또 우한이 사태에 좀 미안하잖아요. 네. 좀 풀어야지 뭐 하나 정도는. 그래서 콜마 정도 이런 거는 좀 풀어주고 뭐 엔터들도 좀 가서 우리 한류 스타들이 가서 공연도 좀 하게. 엔터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공연 풀어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중국 관련한 종목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이번에. 그죠. 중국이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웬간한 거는 이런 어떤 장벽들을 생각보다 많이 걷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줬으면 좋겠다. 네, 그죠? 그래서 중국 관련한 종목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한 종목들이 보시면 제가 유망하게 생각하는 건 딱 세 종목입니다. 콜마 BNH와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는 앞서 아까 락토피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원료의약품이잖아요. 종근당 바이오는 원료의약품인데 이들이 이 생유산균으로 대박을 친 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도 나온 거는 이걸로 락토피스로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근당 바이오는 그런, 근데 이 사람 몸의 면역력의 70%가 어디서 나냐면 대장에 있어요. 대장에. 그래서 유산균만 잘 먹어도 모든 유산균, 예, 암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심지어 위암에도 효과가 있고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단순히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유산균을 꼭 먹으셔야 되겠고요. 약 팔러 오신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산균 종류마다 지금 다 먹고 있어요. 1조짜리 그 유산균이 1조가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봉지에. 1조요? 1조. 보통 보면은 뭐 100억 마리 이러잖아요. 1조짜리도 나왔고, 또 모유에서부터 추출해서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유산균도 나왔고요. 유산균 하나 잘 챙겨 먹어도 네, 살도 빼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팜스빌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쇼핑몰이에요. 이것도 좀 원래 지난년도부터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올해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요. 1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 같은데, 요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콜마 BNH를 한번 봐보죠. 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60에선 뚫었습니다. 60선 뚫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60선 못 뚫었어요. 못 뚫었는데 얘가 60에선 뚫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 뚫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열일을 한 겁니다. 기관들에 의해서 61선을 뚫었고, 그리고 이번에 3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61선을 지켜내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이 7,900억이지만 이건 비싼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740억이 나왔습니다. 마진 17%에 740억이 나왔고, 이거는 해외에서 수주되는 것까지 감안하고 중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거의 뭐 밸류로 따져 한 10배 수준이면 이게 절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네트워크 판매라는 게 무에서 유를 이루죠. 중국은 네트워크 판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1위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올리는 그 중국을 빼고 중화권 한국에서 올리는 거의 2배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마 BNH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아까 중국 기업 관련한 기업들을 이제는 좀 주목을 하자 했죠. 뭐 화장품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엔터 쪽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항공주들이나 뭐 여행주들도 바닥을 쳤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카지노 제가 아직 파라다이스 시티 갔더니 파라다이스가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열리니까 거기에 대형 뭐 뷔페 레스토랑 뭐 싹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호박같이 생긴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상징. 거기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창피해서 못 찍었어요. 중국인들이 전부 줄 서서 와, 그래서 사진도 못 찍고 그냥 그 말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번에 가가지고 싹 사진 다 찍었잖아요. 한 명도 없어. 야, 진짜 파라시티 이거 어떻게 살나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죠. 이번에 다른 거는 반등을 해도 아마도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늦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안 좋으면 나중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기술적으로는 오르죠.
근데 실적이 오면 또 떨어지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야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들 중에서 중국 소비주들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중국은 올해 내내 봐야 되겠죠. 중국 관련 기업은. 그래서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선 뭐 중국과의 관계를 어쨌든 뭐 북한 때문이라도 중국 관계를 모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그랬는데 뭐 시진핑이 오려고 했다가 또 불발을 했잖아,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대표님은 시진핑이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오겠죠 지금은. 네. 연기가 되면 언젠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원래는 오기가 아마 어렵겠죠. 그리고 시진핑은 지금 어쨌든 우한 사태를 그걸 많이 언론 조작을 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 부분을 무마를 해야 되고 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정치적으로 위상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를 자기가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글쎄요, 뭐 많은 규제들은 많이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저희가 매운 고추인데 그걸 알고 좀 규제를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자, 그래서 콜말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문당 바이도 패턴은 다 비슷합니다. 바로 요즘 대박을 낸 게 이 생유산균인데 이 생유산균이 이게 이제 그렇게 대박을 쳤죠. 이걸로 그 전에 영업이익은 70억, 80억, 100억을 못 넘었어요. 근데 지난년도 영업이익 150억이 나온 거야. 이 생유산균이 대박을 치면서 그래서 뭐 올해는 200억 가까운 영업이익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오에서 시가총액 1,600억인데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바이오에서는 아마 최고의 밸류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혈통이 종문당 아니에요. 종문당 혈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항생제 원료들, 원료 의약품들을 또 공급하는 부분도 언젠가는 또 햇빛이 들어올 거라 보여지고 지금 당장은 이 생유산균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이거 엄청나게 사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해보면 인스타나 같은 거 해보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생유산균을 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실 거고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생유산균을 해야 뭐 이만큼 매대에다만 쫙 깔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데는 다 하나씩 넣어갈 정도로 그만큼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만만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생각을 합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유산균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먹는 게 이 아스피린 소액 그 소량 그 아스피린이랑 유산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먹고요. 배가 좀 아프면 유산균을 한 3개, 4개도 먹습니다. 3개만 배 아프면. 보통 우리 보면 이 막 설사가 나면 지사제를 먹지요. 네. 설사 날 때 지사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안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이 안 좋은 걸 몸에서는 강제로 내보내려고 장 운동을 빨리 해서 내보내는데 뭐 부패된 거나 뭐 바이러스 묵은 거 이런 걸 몸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사제를 먹어서 이거를 안 내보내게 하는 거죠. 설사를 멈추게 설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사제를 먹으면 안 되고요. 대신 유산균을 먹어야죠. 좋은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그 좋은 유산균이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사제는 한 번도 먹은 적은 없고요. 대신 배가 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유산균을 몇 개를 먹어버려요. 그럼 하루만 딱 참으면 배가 안 아픕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정말 많이 종류마다 저는 진짜 몇 가지를 나눴고 종류마다 먹어요. 대표님 너무 말씀해 주시니까 종근당으로 갈아탈까요? 건강 채널인가요? 추천 아니에요. 추천 아니에요. 그래서 모유 유산균도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대표님께서 건강까지 챙기자 이런 말씀 근데 해주신 건데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나온다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먹는 것만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보약을 사주는데 보약은 체온을 올리는 거죠. 면역력을 키우는데 체온이 올리는 게 맞아. 근데 보약에는 뭐 당기니 뭐 녹용이니 인삼이니 다 체온을 올리는 건데 우리 노인분들은 그거를 딱 먹고 나면 땀나고 덥잖아요. 그다음에 대접이로 찬물을 먹어버려요. 말짱도루묵이야. 보약은 먹어도 찬 거 시원한 거 먹어야지. 왜 몸이 막 열이 나니까. 그래서 보약 사줘도 어른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사줄 바에는 유산균을 안 떨어지게 꼭 이 종문당 바이오게 아니라 뭐 바이오니아 저는 바이오니아 거도 먹고 있고 일동제약이 원래 바이오 이그 유산균은 유명하잖아요. 그 마동석이 광고하는 거 지큐랩 저는 지큐랩도 먹고 1조짜리도 먹고 지금 몇 개를 나눠갖고 막 먹어요. 그래서 장은 항상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종목은 팜스빌인데 팜스빌은 대단했죠. 이번에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8,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상 그냥 7,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60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600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한 120억 정도가 나오는데 60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PR 따져도 5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신고가까지 다시 날라왔는데 신고가엔 이제 다음 주에는 신고가도 뚫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120억의 영업이익에 600억 이런 기회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 수혜주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째요? 집에서 이런 건강 기능식품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쇼핑몰이니까 그 실적은 더 늘어나니까 코로나 실제 수혜 종목인데 모르니까 같이 던진 거야. 투매장이 좋은 점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수혜주인데도 같이 던져버리는 거죠. 같이. 미톤도 그렇잖아요. 온라인 게임이 그것도 카지노 게임이야. 카지노는 전 세계 카지노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카지노를 못 가. 파라다이스 시티도 못 가. GKL도 못 가. 그럼 뭘 해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하겠죠. 그런데도 미톤을 던져서 1,100억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미톤은 잘 알다시피 네, 카지노 게임이 주력인데 자,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 미톤은 사실상 수혜주죠. 왜냐하면 카지노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이 투매가 걸렸죠.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1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100억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는 뭐 저희 제자분들한테 뭐 막 주워 담으라. 이 또 잘 알다시피 이거는 또 박용호 회장이 또 많이 갖고 계셔요. 박용호 회장이 뭐 알다시피 6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시티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네. 파라다이스 시티가 아마 180만 주 정도를 갖고 계셔요. 박용호 회장이. W게임즈와 미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떨어지니까 열받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야. 최 대표. 지금 그 물방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 100%란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박용호 회장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송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한테 전화니까. 최 대표. 지금 물방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 100% 시장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열받아서 더 사겠다는 거야. 그게 미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자가 더 산다라는데 글쎄 좋네 이래가지고 네 그날 밤 20% 폭락한 날 종가에 열심히 사세요. 거잖아요. 진짜 주식으로.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은 부회원들한테 네, 그랬죠. 이거는 잘 알다시피 모 씨가 열받아서 사겠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22% 폭등을 한 거야. 그날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는 시가총액이 1,100억까지 떨어졌다면 1,700억을 넘었잖아요.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또 이 손창욱 회장을 박용호 회장은 또 직접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경영 마인드가 자기보다 더 좋은 거야. 야 이런 손 회장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미톤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진짜 뭐 바닥에서 쓸어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박용호 회장은 떨어질 때는 열받았지만 저점에서 엄청 사셨을 거니까 다시 또 수익을 했어요. 옛날 리먼 사태 때 그 잘 유명하잖아요. 증권주 뭐 거의 몰빵들 하다시피 해서 3개월인가 만에 300억을 버신 분이 또 박용호 회장이에요. 리먼 사태 때 폭락했을 3개월 만. 때 3개월 만인가 6개월 만인가 300억을 벌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은 거기서 손절들하고 투매하고 할 때 그분은 오히려 거기에 올인을 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거 미톤 같은 거 W게임즈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전부 오로라 같은 거 다 박용호 회장이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또 미스터 블루 알려주신 같은 거잖아요, 저희한테. 미스터 블루 그러죠. 예. 대표님 말 나온 김에 그 고급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네. 예 가입도 안 하고 이런 말 나온 김에 저거 한 번 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미톤 20%가 오른 종목을 무료로 뿌리신 거잖아요. 굳이 뿌렸죠. 근데 또 뿌리신다면서요, 2주 동안. 그렇죠. 문자, 그때 이거만 전화번호 뿌린 거 알려드려요. 아니에요. 미스터 블루, 오로라 뭐 다 뿌렸어. 그런데 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이벤트. 나가요. 이거 참고해서.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신고가 급등주를 잡아라. 여러분 다 이번에 보이시죠? 2주 동안 그죠. 어쨌든 저는 진짜 주식을 소개하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성장성이 뛰어나고 반드시 또 아까 박용호 회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그쪽으로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 가그 리더스 코스메틱도 그렇고 인트론 바이도 그렇고 한올 바이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도 그렇고 다 관리자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과 통화를 어떻게 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저랑 인연이 되는
그래야겠다. 예, 제 라인을 타는 게 제 전화 한 라인을 통이면 대표님 라인 탈 수 있는 거죠. 그죠. 제 라인을 타는 게 맞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매를 안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다리에 물 안 묻힐 수 없듯이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내는데 손해를 안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는 빨리 만회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와야 돼. 주식은 365일 있어야 되는데 뭐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들 하지요. 주식은 쉴 때와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주식 쉴 때와 할 때가 어디 있나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아 이때서 왜 주식을 했어요? 이때서 왜 안 샀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365일 시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대신 미수 쓰지 마시라는 얘기죠. 미수 안 쓰고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 안 들어가고 견디는 거죠. 견디면 딱 리턴도 내고 뭐 다 올라가게 되죠. 와. 예. 아까 팜스빌, 예, 팜스빌까지. 예, 요즘 기관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팜스빌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까지 왔으니까 떨어져서 만약에 한 900억대까지, 뭐 800억 오면 더 좋겠고요. 이번에 600억 찍었잖아요. 와, 원래 예상 영업이 127억인데 600억까지 떨어졌다니까 마진이 24%짜리가 대박이잖아요. 얘들이 뭐 제조 라인을 갖고 있나, 그죠? 뭐 감가상각이 있나. 대박이잖아. 그것도 건강보조식품이니까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수혜를 입는 종목들 이번에 다 그랬어요. 게임 쪽도 그랬고 전자결제도 그랬고 재택근무 관련한 것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전부 이번에 코로나 수혜 종목들이 다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털린 분들 반대 매매 걸린 분들은 그걸 먹었으니 먹은 사람은 떼돈을 버는 것이고 떨어지 여기에 천매 걸려서 혹은 본인이 못 견뎌서 투매한 사람들은 진짜 한강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니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님께 전화 걸어서 최사부 라인 타면 되겠다. 그죠. 그죠? 저 여기 하윤님은 어디 라인인가요? 하는데 저는 최사부 라인이고 그러면 저희 와우넷 라인이니까 저희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은 재택근무 관련주죠. 재택근무는 사실 어찌 보면은 최고의 수혜가 돼야 되는데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인데 R서포트 같은 경우는 바로 리모트 미팅이 사용량이 10배까지 늘었습니다. R서포트는 이 하상, 이 리모트 미팅이라는 하상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대장은 더존비존이지만 더존비존은 시가총액 2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R서포트를 단기간에 매매하기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재택근무 관련해서 뭐 화상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트래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용량의 어떤 트래픽을 많이 씀으로써 거기에 바로 가비아 같은 이 호스팅 업체들 또 이 자회사 가비아의 자회사인 KINX 근데 묘한 건 이 자회사가 KINX 자회사가 3천억이고 시가총액이 가비아가 1,500억이 안 됩니다. 이 KINX 지분은 36%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KINX 안 해도 돼. 그냥 가비아를 하면 돼요. 가비아. 한번 이 R서포트와 가비아를 한번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서포트는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은 바로 이 하상회의 솔루션이죠. 근데 이 하상회의 솔루션이 이번에 약간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는 거는 그 N번방 때문에 그래요. N번방. 이 못된 N번방 때문에. 네, 그 N번방의 그 누구예요? 조머식이 그 친구가 옛날에 그 리모컨을 그 웹캠으로 그 사생활을 본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웹캠 사용을 하는데 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이 못된 N번방들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나. 예, 어쨌든 이 리모트 미팅의 사용량이면 트래픽이 그만큼 많이 갔다는 거죠. 10배가 했고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하상의 이 솔루션을 깔았다는 얘기가 되고 옛날에 깔아놨는데 안 쓰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자연스럽게 호스팅 업체 가비아라든가 KINX라든가 이들이 같이 연계돼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R서포트는 원래 이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전에 예상영업 작년에 58억인데 원래 100억을 예상합니다. 60% 정도를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더 뛰어나겠죠. 그 우리가 괜히 머리 아프게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 뭐 산업재나 아니면 뭐 IT나 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돈을 잘 버는 특수를 누릴 기업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스포트 같은 기업, 가비아도 그렇죠. 가비아 같은 경우도 가비아가 차트가 이래 좋았네. 전 몰랐습니다. 네,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매년 영업이익이 120억에서 180억, 작년에 230억이 나왔어요. 우와. 자, 올해 얼마 나오는가를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올해도 잘 나오겠죠. 뭐 서버 호스팅 쪽이고 거기다가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요. 그러면 230억에 마진 16%니까 그냥 10배만 잡죠. PR 10배만 잡으면 2,300억이죠. 적정 시가총액은 1,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KINX의 지분을 36%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그 지분 가치 한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KINX 지분 가치 1,000억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익 가치 지금 한 300억 정도 잡으면 수익 가치 하더라도 한 2,500억이 되면 가비아는 너무 싼 거죠. 그러면 왜 얘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바짝 다가왔느냐. 지금 61선, 20선 여기 있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61선도 아직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19가까지 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런 트래픽 사용량이 폭증한 거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웹을 하든 또 앱을 하든 트래픽이 폭증을 하니까 가비아의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상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히려 수혜를 있는 종목이 많은데 이걸 잘 보세요. 여기도 투매가 나왔어요. 투매라는 게 참 무섭죠. 이 보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입어야 되는 이 종목군들 예를 들어 뭐 팜스빌이나 앞서 아까 종문당 바이오나 또 NH한국사이버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 뭐 미톤이나 아니면 또 이 가비아나 이런 종목이 똑같이 급락했다라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면 사실 수혜를 입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이런 종목이 과연 내가 갖고 있었을 때 과연 이게 손해가 날 건가 가만 해보면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는 거는 전부 비대면적으로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만 거의 한 달 동안 이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IT도 5G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IT도 얘기를 안 하고요. 나머지 뭐 산업재 일체 얘기 안 하고 금융주는 손도 안 댑니다. 오로지 비대면으로. 비대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에서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네 아마 이번에 그 많이 반등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아마 이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종목. 당연히 웹툰, 웹소설, 전자결제, 뭐 온라인 게임, 그렇죠? 또 이런 재택근무 관련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미리 갈아타 놓으면 양수겸장의 종목이다. 요래도 장이 좋아도 혹은 코로나 확산으로 2차 코로나 확산으로 떨어져도 결국 이런 상황이 또 오겠죠. 투매가 나오면 또 와도 또 마찬가지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미스터 블루니 또 뭐 미트온이니 또 NH한국사이버니 가비아니 결국 이런 종목이 또 제일 먼저 반등할 겁니다. 관심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 종목의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337명. 이제 400명 거의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네. 대표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알서포트 이런 얘기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죠, 대표님? 그렇죠. 네, 올랐어도 뭐 오르면 이렇게 해야죠. 뭐 일단은 지금 좀 트레이딩을 좀 해야겠죠. 조금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어쨌든 타이밍을 좀 잡는 거죠. 트레이딩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거래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종목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 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안 본다면 만약에 자 여기 종목들이 있죠. 이거는 전부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에요.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은 어째요? 나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또 이번에 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바닥에서 다 던졌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또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수혜주들인데 네. 코로나 투매 때문에 떨어지면 이거는 다음에는 이번 저점이 나오면 한 번은 진짜 잡아야지라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 알찬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왔으니까 여러분한테 미리 이걸 알려드리고 이거를 또 더 정확하게 나는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라고 하면 신청을 하셔야죠. 신청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종목들을 정보를 2주 동안 2주면 돈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해주신다요? 무료로 그러니까 1주는 괜찮은데 2주는 좀 길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해주세요. 신청을 하면 2주 동안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난번처럼 3월 19일처럼 말도 안 되는 투매, 마지막 반대 매매에서 투매. 근데 끌어올려도 공매도는 6개월 동안 제한돼 있으니까 올려도 던질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의도 큰 손들, 개인 큰 손들입니다. 개인 큰 손들은 올라도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못 친다는 걸 알니까 돼요. 죽을 똥 살똥 올렸잖아요. 45% 올렸다니까. 45%. 외국인 기관들 던지는 물량 받아가면서. 그렇죠? 정부는 엄청난 이번에 얼마를 풀어요. 전체적으로 한 200조 풀걸? 지금 그 많은 돈을 풀지요. 금리 낮췄죠. 그리고 공매도까지 막아놨지. 주가는 어디로 가겠어? 늘려놨는데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외국 기관에 팔더라도 좋아. 그래서 3월 19일 날 마지막 반대매매 털린 날 그날 여의도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박용구 회장 같은 사람 열받아서 전화까지 오고. 근데 그 전화 왔던 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짝. 살짝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가지고 오신 종목들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중간에 사진 찍으신 분들은 다 찍으셨나요? 네, 지금 사진 다시 찍게 해드릴까? 네, 다시 네. 찍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이거는 비대면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저는 실적주를 하잖아, 그죠? 실적주라고 하면은 내재가치, 청산가치 안 합니다. 오로지 저는 성장주.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 그러면서도 여기가 누군가가 있어야죠. 바로 관리자가 있어야죠. 관리자가 있는 종목들. 관리자가 누군가가 관리한다는 느낌은 패턴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누가 관리자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소스를 듣는 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거는 누가 갖고 있고 이건 누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아, 이거 진짜 꿀이다. 네? 꿀? 오, 젊은 분가 아니까 표현이 아주 그냥 개꿀. 개꿀. 꿀이다. 이런 걸 알려주신다. 아,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오늘 1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벌써 끝났나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1, 2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야, 지금 요거밖에 못 네, 했는데 요거밖에 못 요거 했는데. 3개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 많았는 것 같네요. 또 제가 뭐 항상 그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네. 또 일요일 날은 8시죠. 저녁 8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부족한 분들은 왜 슈프리마가 이 지금 비대면이냐? 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슈프리마는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이니까 이거는 비대면이 아니라 접촉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대박이 뭐에 터져요? 얼굴 인식 솔루션으로. 예, 이거 안 나가요. 지문 인식은 얼굴 인식. 이것이 지금 중동 뭐 지금 일본 중국에서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죠. 얼굴 인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다음 한 번 더 조정이 왔을 때 제가 그때가 아마 2주 동안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우와. 꼭 이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꼭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먼저 하셨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쳐야겠어요. 평생서구 최승욱 대표님과 이 최승욱의 라인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아래로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023490-4624번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대표님 라인이 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대표님 라인이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투자는 타이밍 지금 뭐 살까? 우리 최승욱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아, 6시 유튜브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대표님. 네, 그래도 뭐 또 다시 특집이 있다면 당연히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고요. 저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유튜브 특집 방송 또 다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6시 방송이 없어졌다고 울지 마시고 9시 방송부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